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영화 제작자 비행기 조종사 이동진입니다. 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구해야 되겠다. 제가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아르바이트 진짜 12시간 이상 해봤다. 하루에. 없으세요? 그럼 가장 긴 시간 8시간? 그러면 일을 3개 이상 해봤다. 하루에. 제가 딱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굉장히 힘들잖아요. 매일 하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1년 동안 한 달에 카페를 한 군데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면 18시간 동안 일합니다. 근데 그냥 산술적으로 쳤을 때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어요. 350 했을 때 1년이면요 12개월 동안 4천만 원 법니다. 2년이면 8천만 원 벌죠. 8천만 원이면 내가 3개 일주일 해도요 3년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이때 1,0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1년만 일하면 4천만 원 벌어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곳에서 그 대학생들한테 꿈을 들어준대요. 그래서 지금 드리밍즈라는 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기였는데 1등 하면 600만 원을 준다 해서 지원을 했어요. 자기소개서 썼죠. 잘 못 쓰죠. 지금 당장에 글을 못 쓰는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책을 읽어야 되죠. 학원도 다녀야 되죠. 아니면 정말로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비싼 돈을 내고 받거나, 그거는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가장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글을 제일 잘 쓰는 선배를 찾아가면 됩니다. 형 고쳐주세요 하니까 글을 좀 이렇게밖에 못 쓰냐 고쳤어요. 다른 사람의 글이 됐어요.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한 8명, 10명 정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기소개서가 탄생했어요. 저는 거의 1등 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건 뭔지 아세요? 용기입니다. 그거를 바꿔 할 수 있는 용기. 600만 원을 결국 1차, 2차, 3차, 4차 저는 130대 1로 1등을 합니다. PPT라는 걸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군인처럼 발표를 했어요. 저를 1등 뽑아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실함이었대요. 얘는 안 뽑아주면 안 되겠다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뽑아줬습니다. 400만 원은 저희 그 학교에 장학재단에 찾아가서 장학금을 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단에 와서 장학금 달라고 한 사람들이 처음이래요. 장학금의 공고가 뜨면요 그걸 지원합니다. 근데 내가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해달라고 한 건 처음인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그 프레임이라는 게 누군가가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으로만 들어갑니다. 내가 그걸 만들 수도 있는데. 왠지 아세요? 왜 이걸 만들려고 할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 절실함이죠.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내려놓고 정말 원하는 목표를만 딱 정하면요 그 절실함 때문에 한 발씩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용기는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가기 위해서 저는 이 울진부터 독도까지라는 MBC에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북파 공작 요원들이랑 같이 갑니다. 수영으로 북한을 가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지원을 했는데 200m밖에 수영 못합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 수영을 배웠어요. 슈트를 입으면요 물에 뜹니다. 그래서 매일 6시간씩 수영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릴레이로 33명이 3일 동안 240km를 수영으로 건너서 독도에 도착했어요. 수영으로 독도에 도착하면 어떤 기분일까? 벅차겠죠?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면서도 놀랬죠. 야,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훈련을 마치고 저는 브라질 아마존 정글로 넘어갑니다. 언어 포르투갈어를 써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전 못합니다. 여기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다 모였어요. 아마존을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위험하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 병에 걸리면 어떡하냐. 이제 물어봅니다. 아마존을 가보셨냐? 안 가봤대요. 어떻게 아시냐? 아마존의 눈물을 봤대요. 다큐멘터리.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1시간짜리의 그 영상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제일까요? 물론 일부겠죠. 전체는 아닙니다. 아마존에 우리 한국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거를 그 영상 그 작은 장소 하나로 판단하는 거예요. 미스 USA, 미스 코리아 있죠? 미스 USA가 참가했어요. 취미가 마라톤이에요. 222km를 뛰러 왔어요. 19살짜리 애가요.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같이 뛰러.
40대 부부가 왔습니다. 4년 연속 뛰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남자친구 응원하러 온 여자분도 계셨어요. 뛰면서 제가 아시아 최연소로 완주를 하게 됩니다. 45명 중에 30명이 탈락했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발톱이 8개 빠집니다. 물집이 20개 터지고요. 발톱이 빠져도요, 달릴 수 있어요.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해봤냐? 해보고 얘기하라고.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존 뛸 때 제가 이 친구를 한번 구해줬습니다. 왜냐면요, 이 가시가 40개가 박혔어요. 제가 이 친구를 엎어졌는데 의료진한테까지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이 친구가 네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탈락하더라도 너를 이렇게 두고 가면 후회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같이 뛰고 있던 친구였거든요. 따로 뛰고 있었으면 뭐 달랐겠죠. 다행히 도착했어요, 제 시간에. 거기 있던 모든 선수들이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영어 이름은 진인데 진 하면서 그 40여 명이, 저는 정말 그 아마존 정글 안에서 정말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결과를 맺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구나. 그때는 내가 정말로 가슴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구나. 사실 대회는 또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많이 돕지 않았다면 전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했어요. 넌 생명의 은인이니까 영국에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저를 몰랐겠죠. 어떤 인간인지. 다음 년에 정확히 1년 뒤에 8만 원을 가지고 영국에 도착합니다. 전화했어요. 영국에 왔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왔다. 그래서 이 친구 집에 갑니다. 오래요, 집에. 그래서 알겠다. 와라. 네가 태우러 와라. 런던을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 와이프입니다. 형수님.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이 이제 아이들이 엄청 시끄러운 이제 곳이죠. 근데 이제 형수님이, 우리 남편을 구해서 고맙다.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 애들도 막 저를 너무 좋아해요. 이 친구가 저보다 10살이 많은 사실 형님인데 외국에는 나이가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친구라고 해요. 근데 정말 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브라질 마치자마자 뉴욕으로 넘어갔어요. 뉴욕에서요, 제가 3가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요,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 못하면 미국 못 가죠. 돈도 없어요. 그러면 뭐 생활비가 없잖아요. 여행비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다면 진짜 내가 여행을 못하나?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지 간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평생 여행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어차피 미국이 경유지였기 때문에 뉴욕에 도착해서요, 5일간 정비하고 뉴욕에서 LA까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요. 하루에 10시간씩 탑니다. 100km씩. 그날 처음 날에 5시간 동안 물어봤어요. 날 잠잘 때를 어디가 있냐. 다음날 2시간, 3시간. 60일 동안 47명의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잡니다. 어느 날은 두들겨 들어갔어요. 두들겼어요. 나왔죠. 누구냐? 나 한국에선 청년이다. 완전 시골 마을이에요. 동양인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뉴욕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 쭉 했어요. 하니까 자기네 주차 차고지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그때 이제 커피 한 잔을 하재요.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니까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십니다. 외국 친구들한테. 가까운 지인들이죠. 야, 한국에서 온 또라이인데 빨리 와봐 그래요. 다들 왔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친구가 되죠. 갑자기 저녁 먹재요. 스테이크를 막 구워주기도 하고 밖에 레스토랑에 가기도 합니다. 이때 그 파티도 초대받았어요. 1년에 한 번 보는 파티인데 제가 초대받아서 가게 됩니다. 한 300명을 만났어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막 돈도 주세요. 돈을 왜 주냐? 내가 어제 해준 게 없대요. 미안하대요. 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어제 너와 만들었던 추억과 너에게 받은 정말 진심의 사랑만 가지고 가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돈은 필요 없다. 난 돈 벌러 온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네가 진짜 이런 인간인지 몰랐대요.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딱 집에서 뭘 가지고 와요. 뭐냐면 비닐봉지를 딱 가지고 옵니다. 뭔지 아세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넣어가지고요. 딱 줍니다. 돈을 줄 수 없다면 이걸 가져가래요. 제가 딱 눈을 봐요. 돈은 안 가져가지만 이건 가져가겠다. 전 하루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안 받았어요. 지금 자전거 봐라. 지금 먹을 게 넘쳐난다. 못 받는다. 제가 실제 썼던 돈은요, 30만 원입니다. 60일 동안. 딱 3번 정도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돈을 주고. 나머지는요, 다 재워줬어요.
길에서 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텐트를 가져가는데 한 번도 안 샀어요. 돈이 없이도 도전을 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제가 진심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면서 그 요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갔어요. 요트 태워달라고 합니다. 태워주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태워주냐? 나는 돈이 많은데 요트를 갖고 있는데 너처럼 6,000km 횡단한 적이 없다. 미국 사람이지만. 또 대단하대요. 경험이 어떨 때는 그런 돈, 경제적인 것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이 많다라는 게 꼭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그 어린 시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 졸업 직전에 제가 이 몽골 사진 한 장을 실제 지도를 제가 구했어요. 여기서부터 동쪽부터 가장 끝 도시인 얼기까지 2,500km입니다. 제가 이 대륙을 말을 타고 2,500km 횡단하겠다는 계획을 짰어요. 저는 건축공학과지만 비행기 조종사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항공사에 갈지 100개국 단독 비행 세계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어요. 물론 이게 두 개 다 말도 안 됩니다. 항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100개국 일주는 전 세계 한 명도 안 했어요. 30개국 일주, 50개국 일주하는 사람 많습니다. 100명 돼요.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기준으로 자꾸 삶을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결정하면 거기를 준비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된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신기직관처럼 달려보자. 저는 몽골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말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 훈련장 안에서 타본 적이 있지만 막 질주해서 달렸던 적이 없어요. 못하니까. 몽골에 가서 유모민한테 말을 삽니다. 7마리 말을 샀어요. 한 마리 얼마냐면 70만 원입니다. 저렴하죠? 한국에서 1시간 타면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강습비를 줘야 돼요. 4번 타면요 말 한 마리 사는 거예요. 한 사람당 500에서 1,500마리 정도 말을 기릅니다. 유목민들은. 유목민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70만 원 주고 사주면 나중에는 뭐 50만 원. 친하게 지내면요. 그래, 선물로 한 마리 줄게. 한 마리도 줘요. 말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두 손을 놓고 말을 탑니다. 질주란 전속력으로 달려도요. 절대 안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말과 사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삐라는 건요. 하나의 연결고리일 뿐이고요. 손을 놔도 안 떨어져요. 제가 이 친구랑 이 녀석이랑 2,000km 달립니다. 듬직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에요. 말은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급 스포츠잖아요. 한국에서는. 몽골에서는요. 자전거보다 말 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있어도요. 말 못 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로 말을 많이 타는 것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환경 속에 들어가면 돼요. 미국에 들어가니까요.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됩니다. 생각이 바뀌죠.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주말에 비행기 조종사 따로 가는 거예요. 2년이 걸리더라도. 한국에서는 항공사에 가야지만 조종사가 된다는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내 인생의 어떤 길을 막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사회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나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불행한 순간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을 탓한다면 사실은 더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불행한 선택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처음 말을 사러 갔을 때요. 타자마자 제가 깨달았죠. 이건 내가 타는 말이 아니다. 지금 20분째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실체였어요. 이 형님은 저랑 같이 말을 타러 온 겁니다. 근데 이 형이 놀랬어요. 말을 횡단하겠다라는 친구가 말을 못한 놈이었어요. 이 형은 사업도 잠깐 내려놓고 가정에 이제 와이프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왔는데 2달이라는 시간을. 형은 이제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했겠죠. 10일이 지납니다. 제가 하루 8시간씩 말을 타기 시작해요. 10일차가 되니까 저는 양을 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양을 몰고 있는 거예요. 차차 하는 게 저예요. 하루 8시간씩 말을 탔습니다. 20일차 되니까 놀랍게도 저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났어요. 제가 말을 갑자기 잘 타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도 놀랬어요. 이 형도 더 놀랬어. 얘가 좀 잘 타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춤을 출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저는 유목민이 됐어요.
이제는 서서 탑니다. 손을 놓고 타요. 오른쪽에는 오른쪽 말 잡고 두 마리를 끕니다. 지금 고삐를 거의 안 잡죠? 고삐를 그냥 놔주는 거예요. 얘랑 같이 달리는 거예요. 50일차가 됩니다. 이제는 제가 경주말을 타기 시작해요. 얘는 키는 작지만 진짜 빠른 말이에요. 얘는 정말 빠릅니다. 막 언덕도 넘어다녀요. 제가 이거를 타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안 샀어요, 제가. 왜 안 샀냐면 이거 타면 제가 서울 갈 것 같았어요. 너무 빨라서. 얘는 안 샀습니다. 그 말을 잘 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달리기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달리기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단순해요. 말 타기 위해서 용기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실력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맞죠? 글을 잘 쓰려면요, 글을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가 왜 이럴까? 너무 힘드네. 보다 정말 그걸 잘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전 중에요, 힘들지 않은 도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때 말 탈 때 내가 떨어져서 무릎이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그때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제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삐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기획 이동진, 제작 이동진, 투자 이동진, 배우 이동진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영화잖아요. 제가 이런 도전을 하다 보니까 물론 주변에서 굉장히 제가 찾아다니면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했지만 결국 내가 주체적으로 살다 보면 원하는 그림들을 인생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 영화 때문에 두 번째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TV 다큐멘터리에서 저를 출연 요청을 해요. KBS, MBC, SBS, EBS 다 연락이 옵니다. 제가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낙타랑 같이 일주일 동안 생존하는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소림사에서 또 무술을 배웠습니다. 소림사에 갔어요, 직접. 가서 제가 등록하러 왔다고 하니까 저를 쳐다봐요. 이제 중국말로 하죠. 3,0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한 명이 한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오더니 자기가 4년 다녔는데 한국 사람 처음 봤대요. 형 무슨 생각으로 왔냐요? 대단하대요. 제가 그때 25이었어요. 여기입니다. 얘들 진짜 무술을 매일같이 배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불 밖으로 나와야지 변화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귀찮죠? 그리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근데요, 무기력하더라도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에너지를 얻기 시작해요. 도전하면서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불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만 한다면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요, 그 자전거 미국 횡단할 때 자전거 스폰서를 받으러 요청을 합니다. 대리점에도 가고 그 회사에도 가고. 나중에 잡지사를 통해서 제가 자전거 스폰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엘파마의 전무님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전무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폰 받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많은 후배 친구들이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전거 스폰을 받았어요. 처음에 대리점에 갔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국가대표이시냐? 아니다. 그럼 스폰서 못한다. 누가 이 자전거를 해주겠냐?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 나머지 모든 자전거의 그 대리점 사장님의 생각을 대변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걸 전 몰랐었어요. 제가 이걸 도전하면서 알게 됩니다. 서로 같이 성장할 수, 같이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있구나. 도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정글 마라톤 뛰을 때 그 영상도 찍었는데요. MBC, SBS, KBS에 손석희 시선 집중처럼 글을 쓰고 전화를 하고 이메일 보내고 주변 사람 통해서 만나러 다닙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제가 못 찍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찍어오래요, 직접. 제가 촬영을 해옵니다. 촬영을 해와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이동진 씨 TV CF 모델로 꼭 우리가 촬영하고 싶대요. 제가 좋다고 했죠. TV CF를 찍고 나니까 1년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A380 비행기 들어오는데 트래블 클래스 모델 해달래요. 그래서 텍사스에 가서 촬영을 해요. 원래는요, 강연했던 이유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소년원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강연하고 싶다고. 저 강연이라는 거 안 해봤죠, 태어나서. 저는 은혜를 갚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친구랑 써가지고 우리가 꼭 이거 하고 싶다 해서 가서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은 또 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7일 동안 밤이 잠이 안 와요. 너무 무서워서.
떨리고 고통스럽고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했지? 이걸 왜 하지 내가? 하면서 내가 어떻게 뭐 은혜를 갚는데 이걸 꼭 했어야 되나? 내가 뭐라고 이걸 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미 결정이 됐죠. 사람들이 뭐 200명이 모였어요. 그 직전까지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게 갑자기 취소됐으면 좋겠다. 그럼 참 행복할 텐데. 강의를 합니다. 정말 죽을 듯이 진짜 막 떨리는 마음으로 했어요. 거의 뭐 잘 못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다음 강의를 잡았어요. 잡고 1년 반, 2년 지났을 때 아,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강연을 갔는데 학교 신입생들 OT에 와달래요. 갔어요. 5천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장 스타디움에 5천 명의 학생들이 스타디움에 전체 다 있어요.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중에는 대통령상을 또 받습니다. 도전을 해줘서 고맙대요, 국가에서. 제 선배로는 김연아, 박태환, 저는 양학선이라는 선수가 같이 받았습니다. 처음엔 도전할 때는 이 도전을 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지만 하다 보니까 다음 도전은 뭐냐라는 얘기를 또 들어요. 잡지 연재할 때도 이랬어요. 제가 잡지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연재하고 싶다. 이제 대답 들었어요. 연재해라. 13개월 동안 연재합니다. 연재하다 보면요 원고료도 받아요. 나중에는 국방일보에서 제가 3년 동안 100회 칼럼을 쓰고요. 지금 또 새롭게 한 40편의 칼럼을 올해 또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책도 냈어요. 책을 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강연을 500군데 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초중학교 선생님들 중에 정말 훌륭한 존경하는 선생님 몇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네팔에 있는 어떤 작은 학교에 옷을 좀 보내고 싶은데 옷을 좀 모으고 싶다 하니까 일주일 만에 5개 학교에서 3,000번의 옷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옷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옷을 받았어요. 제가 한 거는요 연결해주고 비행기 보낼 때 10만 원, 제 친구들끼리 10만 원씩 모아가지고요 보낸 거밖에 없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3,000벌의 옷이 생겼습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글 하나 썼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도와줍니다. 좋아 보이는 일도 있고요.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정말 인생에서 어떤 갈림길에서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그 비행학교 갈 때요. 졸업하고 나서도 돈이 없었어요. 저도 사실은 참 내가 살아온 게 대학생 때만 국한되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동안 도전들이 엄청난 훈련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달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직접 가서요. 비행기 타고 갔어요. 10개 학교를 33일 동안 돌아다닙니다. 학교장을 만나겠다고 전화를 하고 이메일 보냈어요. 학교장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장학생을 받아달래요. 장학금이라는 게 없대요. 제가 얘기합니다. 나 한국에 있는 영화 배우인데 당신 학교에 영화를 찍어주겠다라고 했어요. 33일 뒤에 이 학교장이 한국에서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저에게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물어봤어요. 장학금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대요. 없던 그 학교 그 제도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줍니다. 저 때문에 15명의 한국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를 개봉하면요. 학교 홍보가 더 되겠죠. 이 학교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 본인 학교가 이제 장학금 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학비는 생겼지만 또 감독님도 이 학비 때문에 감독님이 같이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영화 제작비랑 생활비가 없죠. 어떡하죠?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4개월 동안 한 100명의 CEO분들 강연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의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꼭 꿈을 이뤄라. 네가 꼭 꿈을 이뤄야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이 영화 제작 지원을 해주십니다. 전체 비용을. 그래서 저는 이분들 제작 비용을 가지고 영화를 찍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내년 초에 이 미국 50개 주 일주를 합니다. 아이들 50명을 태우고요. 그리고 100개국 단독 비행 3개 일주를 할 거예요. 이 비행기를 가지고. 제 꿈이요. 비행기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는 뭐 대한항공 이런 아시아나항공 있잖아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한 52인승짜리 비행기 회사를 만들어서요. 전 세계 어디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 24시간 내 12시간 내에 그 비행기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올 수 있는 항공사를 만드는 거예요. 개인 비행기죠. 그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를 정말 그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대표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만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놀랍게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전을 하면서 깨달았던 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인 것 같아요. 그 확신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걸 통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결과 다시 말해서 도전을 한다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럼 꿈이 생기고 그러면서 앞으로가 아니라도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해서 실패하면 무엇을 잃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뭘 잃는다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내가 했던 노력? 그게 결국은 나중에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마치 제가 배드민턴 치고 싶어서 5개월 동안 국가대표 감독님 밑에서 일을 했잖아요. 결과를 못 맺었어요. 그때 열정이 장학금을 받게 해줬습니다. 절대로 내가 했던 노력은요, 반드시 결과를 맺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전스쿨이라고. 도전을 하고 싶지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제가 도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도전스쿨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루거나 했던 건 사실 없어요. 제가 원했던 도전을 하면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었고요.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스승님들, 멘토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바뀌지 않았을 거고요. 계속 같은 한 우물에 고여 있었을 거예요. 도전을 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내가 도전하고 스스로 힘들어지면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한다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도전과 꿈과 희망을 응원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